자, 여러분, 오늘은 서아시아의 국민국가가 건설되기 시작했대요. 그럼 도대체 어떤 나라들이 건설되나, 몇 개의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나, 그런 걸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오스만 제국이 기억이 나나요? 오스만 제국 최고의 영토를 갖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야. 세 대륙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럼 세 대륙은 어디? 아프리카, 서아시아, 유럽까지. 이게 오스만 제국이에요. 근데 오스만 제국의 최고의 영토가 이렇게 넓었단 말이야.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요 안에서 이렇게 큰 나라가 그렇게 부흥하다가 어느 날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가 요즘은 구글에서 뭔가 캡처를 해낼래도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걔를 확대를 하면 이렇게 다 깨져갖고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위치 흔적 정도만 알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걸 올려봤고, 자, 오스만 제국이 서서히 쇠퇴하면서 사실은 밀려나고 요 정도밖에 안 남게 돼. 그리고 여기가 바로 지금의 터키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오스만 제국은 어떻게 쇠퇴해 가고 어떻게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쇠퇴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나라는 세 대륙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제국 내에 여러 민족들이 서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영국과 러시아가 자꾸 여기를 건드리기 시작해. 이러면서 영국과 러시아는 얘네들이 계속 커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영국은 이쪽에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요 발티칸, 크림반도, 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와도 멀지 않은 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에 이런 나라들이 자꾸 침략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리스가 독립하고 이집트가 자치를 허용받기 시작해. 이러면서 유럽의 땅, 유럽 영토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밀려났다. 이게 지금의 터키다. 그런데 이때에 이집트의 자치 허용, 그리스 독립 이런 거는 나중에 세계 대전을 배우기 시작하면 식민지국이 영국을 지원해줘. 이집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네 나중에 독립시켜줄게. 이래서 이집트가 영국을 도와서 세계 대전에 참가하기도 하더라. 근데 독립은 안 시켜주고 이집트 자치권을 허용해줬어. 약간의 뭔가 허용을 해줬다. 이런 걸 알 수 있어. 요건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가면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요렇게 서서히 오스만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하고 서아시아 지역에 자그마하게 남게 되었다.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다시 또 개혁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개혁을 했나? 탄지마트의 개혁이래. 이거는 은혜로운 개혁이라는 뜻이래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은혜로운 개혁이 다 있어. 자, 은혜로운 개혁이래. 어떻게? 이때에 유럽의 여러 앞서간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조세 제도도 개편을 했어. 군대도 서양식으로, 민족 교육 이런 것도 차별하지 않고, 이래서 차별 폐지, 이렇게 뭔가 거룩하게 변하고 싶었지만 누구든지 개혁은 보수층은 원하지 않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요대로 그냥 있어야 돼. 그치? 이런 변화, 이거 우린 불안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뭔가 개혁에는 돈이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용을 마련하려고 외국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재정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러면 이러다가 말겠어? 그러진 않겠지. 어떤 사람이 등장해. 미드하트 파샤레.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서양식 의회, 근대적 헌법도 만들었어. 그래서 입헌 정치를 하려고 추진했었다. 근데 이때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었어. 근데 러시아가 이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서서히 이 나라가 달라지는데, 이때 술탄이 헌법을 폐지해. 그리고 의회도 해산하고 이러면 되겠어? 술탄이 정치적 지도자인데 오히려
헌법도 폐지해, 의회도 해산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 청년들이 누구야? 이 청년들은 청년 장교래요. 그리고 똑똑한 지식층이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술탄이 이렇게 전제 정치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용서 못해. 술탄 해치워버려. 그래서 술탄의 전제 정치 때문에 이들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들은 튀르크 당을 형성했어. 젊은 청년 장교들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청년 튀르크 당 이렇게 말을 한다. 이들은 입헌 정치를 다시 부활. 입헌 정치를 만들었었죠. 입헌 정치 다시 부활. 그러면서 무장 봉기를 했어. 이걸로 정권도 장악했어. 그래서 입헌을 헌법을 부활시키기도 했어. 정치 체제도 개편했어. 그래서 뭔가 으쌰으쌰 되게 잘 진행이 됐어. 근데 이들의 마지막 문제는 뭐다? 튀르크 민족만 우선시했어.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세 대륙을 다 아우르는 오스만 제국인데 튀르크족만 앞서가게 했다. 그러면 다른 족들이 인정을 할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민족들의 반발로 청년 튀르크당의 혁명도 끝이 나고 말았다. 그래서 탄지마트 개혁과 청년 튀르크당의 이런 운동도 있었다. 근데 오스만 제국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세계대전 치르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터키만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의 쇠퇴에 어떤 개혁을 이루려고 했었나 이런 걸 잠깐 봤어요. 자, 이제 다음에 어떤 민족이 또 있나 한번 볼게요. 이젠 아랍의 민족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와하브 운동이래요. 와하브 운동? 와하브는 또 어떤 곳이야? 와하브 운동이에요. 그럼 와하브 왕국을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가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던 그곳에 와하브 왕국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와하브 왕국에는 이분 압들 와하브가 주도해서 와하브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은 왜 일어났는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쿠란, 이슬람 본래의 순수성을 되찾자 이런 뜻에서 와하브 운동이 일어났대요. 근데 이 운동이 일어날 때 아랍 민족주의자들과 오스망을 반대하는 여러 운동단체들이 같이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항운동이 상당히 커졌어. 이에 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되기도 했다. 그래서 와하브 운동이 아랍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결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아랍 민족들끼리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랍 문화 부흥운동까지 일어났다. 해외 작품을 아랍어로 번역하고 아랍 고전도 연구하고 이것 때문에 아랍 민족들이 오히려 단결되고 이들이 독립운동에 더 자극적인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 운동의 기반이 된 게 바로 뭐다? 와하브 운동이다. 와하브 운동의 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들어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거 기억나나요? 자기네 나라 글자를 국기로 넣었어요. 이거는 누가 따라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태국기 그리고 이런 거 상상이나 해보겠어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 태국기는 너무 그리기도 좋죠. 또 딱 그려놓으면 폼도 나고, 그죠? 자, 이게 와하브 아랍 지역의 민족 운동 중에 와하브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입헌 혁명이라는 사건도 한번 볼게요. 또 어떤 나라가 입헌 정치를 하려고 근대화를 추진했었나 보는 거예요. 이란의 입헌 혁명이에요. 자, 이란이야. 이란이라고 하면 와, 이거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란의 입헌 혁명이야. 이란이라고 하면 아까 와하브 어디 갔어? 자, 이쪽에 이게 나중에 사우디아라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이쪽에 포진되어 있는 거야. 여기. 그러면 이란의 입헌 혁명이래. 근데 이쪽에 있는 터키도 그렇고 이쪽 지방은 담배 피는 게 약간 되게 관용적이 돼요. 그래서 누구나 피는 건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필 수 있다. 그래서 산모가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담배를 뻑뻑 피고 이게 그렇게 불편한 모습이 아니에요. 임신부도 담배를 피고 막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의 담배 판매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인구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 담배 판매량이 상당할 텐데, 이때에 카자르, 19세기 말에 카자르 왕조라 그러는데,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가장 부정부패가 심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카자르 왕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몇 대가 엄마부터 뭐 누구까지 정말 부패한 왕조야. 이게 카자르 왕조야. 근데 이들이 근대화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든지 개혁이나 근대화는 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한다. 그치? 그 돈을 마련하려니까 어떻게 해? 영국 상인에게 담배 독점 판매권을 넘겨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고 해요. 자, 이 많은 담배를 파는 이익금을 계산하면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요 부패, 요 대표적인 그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왕조라고, 쓰레기 왕조 이런 표현도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패했었구나. 그래서 이 근대화를 시키는 자금을 마련하려고 담배 판매권을 영국 상인에게 넘겨줬어. 이 사실을 알 아프가니가 안 되겠어. 우리 영국에 대한 반대 운동이에요. 이 세력들을 모아서 누구와 함께? 종교 지도자와 함께 담배 불매 운동을 해요. 근데 정말 철저했대요. 그래서 담배 판매권을 갖고 있어도 그 타격이 엄청 심하게 했었다고 해요. 이럴 때 정부와 영국의 반대 세력들이 같이 또 저항 운동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들까지 같이 합세했으니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이 같이 동참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카자르 왕조는 이러다 큰일 나겠어. 담배 독점권을 다시 회수해 와야 되겠어. 그래서 이때 또 엄청난 돈을 줘서 이거를 회수해 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의 역량이 상당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주축이 돼서 입헌혁명을 치르는데 큰 역할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입헌혁명을 한번 봅시다. 입헌혁명이란 카자르 왕조의 전제 정치의 반대 세력들이 이 운동을 일으켰는데, 카자르 왕조 안 돼. 이들은 또 더군다나 전제 정치를 했단 말이야. 안 돼. 그죠? 그래서 이들에 반대하려니까 개혁 세력, 아까 종교 지도자가 있죠? 이슬람 종교 지도자. 이들이 혁명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헌법도 제정하고 의회도 설립했어. 뭔가 모양이 갖춰져 가고 있죠. 그런데 보수 세력들이 또 문제야. 또 아까 러시아와 영국이 또 간섭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란이 둘로 나눠지는 계기가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분할 통치되더라. 러시아가 반을, 옆에 있는 영국이 또 반을.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분할돼서 여러 나라가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1차 세계대전 때쯤 독립이 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입헌혁명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분할 통치가 되었다. 누구에게? 러시아와 영국에게. 이렇다는 거. 자, 이제 옆에 있는 이집트의 근대화 운동도 잠깐 볼게요. 자, 이집트의 근대화 운동이에요. 이집트는 무함마드 알리레. 이 나라에는 무함마드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죠. 무함마드 알리레. 이 사람은 서양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서양의 뭔가 정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와서 군대도 만들고 서양식으로 모든 걸 바꿨어. 교육제도도. 그러니까 되게 근대화 추진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 그리고 세계대전에 같이 가서 도와주고 자치권도 허용을 받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때 오스만 제국이 늦게 참가를 하게 되거든. 그때 같이 도와주고 자치권을 인정받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때에 아라비 파샤라는 사람이 등장해. 여기는 19세기 중엽 중에 수에즈 운하를 건설해요. 근데 이 운하를 건설할 때 맨 땅을 다 파서 물길을 지나가게 만드는 게 어디 쉬워요?
맨 땅을 팠단 말이야. 그것도 그때 뭐 도구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포크레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물길을 파서 물을 지나가게 만들었어. 어디에? 수에즈 운하 있는 지역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나가게 만드는데 이 작업을 하는데 부채가 엄청났어. 어디에서 빌렸을까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빌려서 했겠죠? 이러니까 이들이 다 끝나고 나면 내정 간섭을 하더라. 원래 수에즈 운하를 만들어 놓고 통행료를 받고 이럴 생각이었어. 그래서 돈을 빌려서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어.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더라. 여기. 그 다음 이제 이때 아라비 파샤가 중심이 돼서 군부 세력들이 혁명을 일으켰어. 근데 결국은 누구한테 진압되더라? 영국에. 그래서 이집트도 영국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근대화 운동은 실패하고 영국의 간섭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안타까운 얘기죠. 여기도 봐. 오스만 제국 도와줬어. 그래놓고 자치권을 인정받긴 했지만 결국 누구한테 넘어가? 영국에게 넘어가서 영국의 식민지국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도 영국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영국이 이익금을 찾다가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 것이 된 거는 몇십 년 전 1960 몇 년도쯤이었던 거로 나는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근대화가 성공하는 것도 힘들고 독립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더라.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아프리카의 저항운동을 한번. 자, 이제 인도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이래요. 자,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영국이 어떻게 해서 인도를 다 점령하게 되었나. 그의 계기가 된 건 플라시 전투라고 해요. 그럼 플라시 전투는 어떤 전투였나 한번 볼게요. 무굴 제국이 차츰차츰 쇠퇴해. 이런 걸 보고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 이들에 대해서 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굴을 저 근처를 우리가 좀 해먹어 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때에 벵골 지역에서 지배권을 갖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벵골 지역에 지배권을 두고, 자, 영국과 프랑스가 벵골 지역에 지배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할 때 영국이 이겨요. 그래서 여기를 플라시 전투라고 한다. 그럼 벵골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플라시 전투 때문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당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게 되었다.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너무 늦은데 배는 고프고 자꾸 헛소리가 나와요. 자, 플라시 전투 인도를 누가 먹었다? 영국이 점령하게 되었다. 무슨 전투로? 플라시 전투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이제 결국 영국이 이기면서 인도는 누가 차지해? 영국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의 대부분이 다 영국에 넘어가게 되었다. 근데 이때에 영국의 경제 정책을 보는 거예요. 영국은 어떤 나라였다? 맨 처음에 모직물로 성공한 나라였었죠. 그래서 모직물 때문에 그래도 건강한 나라였단 말이야, 영국이. 그런데 면직물이 등장하면서 산업혁명에 성공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면이란 말이야. 자, 이제 값싼 원료를 인도에 가서 싸게 받아와. 그게 면화예요. 받아와. 그걸 갖고 와서 우리는 면직물을 만들어. 이 면직물을 인도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일석이조야. 싼 원자재를 인도에 가서 사오고 물건을 만들어서 인도에 갖다 팔고, 와우, 대박이에요. 이러면서 영국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 그러면 한번 우리 도표를 볼까요? 자, 처음에는 인도가 면제품 생산량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건강한 나라였어. 그런데 영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누구의 면직물이 많이 수출한다? 영국이 훨씬 많이 수출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훨씬 부자가 되었다. 뭐로? 면직물로. 그럼 면직물의 원료는 어디서 나왔다? 인도에서. 어떻게? 여기 보면 인도는 면화, 차, 아편만 키워야 돼.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또 큰일 나겠죠? 계속 얘네만 키우래. 결국 면화 때문에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자, 아편 때문에 중국의 아편 전쟁을 일으키고, 정말 나쁜 영국이에요. 그죠?
자, 이때 이것 때문에 인도는 그 시골의 그 농민 공동체 이런 데도 다 무너지고 식량은 오히려 부족하고 뭔가 부족한 걸 사려면 어디 가서 사? 영국 거를 사고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던 나라예요. 자, 이제 세포이 항쟁이라는 대사건이 일어나는데 세포이는 인도의 용병이에요. 누구냐 하면 이 세포이들은 영국의 월급을 받는 군인들이에요. 누구의 월급? 영국의 월급을 받는. 근데 이 군인들에게 새로운 총을 지급해 줬어요. 새로운 총이 나왔으니까 총알도 새로운 게 등장해야죠. 근데 그 총알을 쌓아놓은 그 종이에 소기름도 바르고 돼지기름도 발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종교적으로 소는 누가 먹지 않아? 힌두교가. 돼지는 이슬람교가. 그렇게 서로 먹지 않는 거를 종이에다 발라서 그 종이를 이로 찢어서 그 총알을 꺼내야 되는 건 종교 탄압이다. 이것 때문에 세포이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항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항쟁에 생각보다 커졌어. 그래서 인도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여기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영운동이에요. 영국을 반대합니다. 이 운동인 거죠. 자, 이러면서 내부가 분열되고 또 영국도 계속 반격을 하면서 세포이 항쟁은 끝이 난다. 이때 또 세포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겠어요. 영국이 또 그 무기 다 갖고 있었을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세포이 항쟁이야. 그럼 세포이 항쟁의 결과 어떻게 됐나? 무굴 황제가 폐위되고 이제 무굴이란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동인도 회사도 해체하고 이거는 저 동양을 뭔가 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했던 무역을 위해서 만들었던 동인도 회사예요. 동인도 회사도 이제 폐지하고 해체하고 이제 인도는 누구게 됐다? 영국령이 되었다. 그래서 영국이 직접 통치하게 되었다. 언제? 요때. 우리는 일본에 직접 통치당한 거는 요때였었죠. 우리도 같은 처지였었죠. 일본이 직접 통치했다는 인도도 영국이 직접 통치했다는 그래서 인도를 100년쯤 후진국으로 100년 전 후진국쯤으로 만든 주역이 누구다? 영국이다. 인도인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그죠? 자, 그러면 이들은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 되겠어. 이러다가 우리 족들이 다 큰일 나겠어. 인도 국민회의를 결성해. 그래서 영국의 협조적인 관리들. 그래서 우리 표현을 하면 우리는 친일파 그러죠? 우리는 흔히 친일파, 이들은 친영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들과 지식인들이 결탁이 돼서 이러다가 우리 인도가 다 사라질지도 몰라요. 이들에게 협조하는 척하고 우리는 그래 니네가 지배해 대신 우리한테 자치권을 줘야 돼 이런 걸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런 건데 이때 결정적인 반영운동이 또 일어나요. 왜? 영국이 벵골 분할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시기를 보세요. 우리는 요때가 을사늑약이 있었을 때야. 그죠? 그래서 세계사와 역사를 같이 보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난 아직도 세계사 수업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요럴 때 얘네는 벵골 분할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 화가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영국은 너네들 이쪽은 힌두교도가 많잖아. 그래서 힌두교도 위주로 여기는 이슬람교 위주로 요렇게 반으로 나눴어.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인도 국민들은 다 알죠. 너네 우리를 정말 잘 간섭하려고 조각조각 나눠서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얘기지 이미 다 아는 거죠.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데. 자, 인도 국민회의가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얘네한테 뭔가 협조하고 우리 자치권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이들이 콜카타에 모입니다. 콜카타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때 4대 강령을 발표해요. 영국 상품 불매, 국산품 애용, 자치 획득, 민족 교육 이러는데 요거를 우리는 스와라지, 스와데시 이러면서 이 4대 강령을 주장하면서 큰
대항 운동을 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거가 얼마나 운동이 컸는지 영국에서도 벵골 분할령을 철회해요. 그리고 일부라도 인도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기는 했었다. 그래서 인도에 이런 걸 받고, 이제 우리 오늘의 그 근대 국가로, 국민 국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다 봤어요. 서남아시아와 인도까지.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나올 거는 뭘까요? 우리 산업혁명의 면화는 봤죠. 이제 아편이 남아있죠. 중국의 아편 전쟁을 보면 스토리가 이어져 가겠죠. 그럼 아편 전쟁을 마저 보기로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